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미 선을 넘은 녀석들이에요. 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였고 미셸입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역변 역사 변호사 박지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뭔가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뵌 것 같지? 오랜만에 봤죠? 근데 오늘은 왜 광고 없어요? 곤약라면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예. 다 가져가죠. 밤에. 네. 어제 약간 그 광대뼈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안 돼. 이거 다이어트 되는 건데, 오빠. 그러니까 광대뼈가 나온다고. 아, 그러니까 광대뼈가 볼살이 나온다고 들어가가지고 들어가고 광대뼈가 튀어나온다고. 아이고, 씨. 제가 이해하고 있어. 네. 자, 오늘 또 말씀 나눠볼 주제는 오늘 약간 그 거북이 등가죽. 이게 거북이 등가죽이에요? 표범 가져올 거 아니에요? 거북이 등가죽이라고 저는 우기고 싶습니다. 네. 거북이 등가죽이 이런 거북이 어디 있어요? 제가 에버랜드 몇 시 전에 갔다 왔는데 있었어요. 저 본 것 같은데 이런 등가죽. 표범 같아요. 술 먹고 갔죠. 아 참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혹시라도 뭐 5월 초까지 이 방송이 나가면은 거기 아마존 라이드라고 있거든요. 그 이 둥그런 거 배 타고 네, 들어가가지고 저 입 탔죠. 7분 동안 아마존 이렇게 익스프레스. 아마존 네. 익스프레스 네. 물 쏟아받는 네. 거. 그 아직도 있어요, 그거? 탔어요 어제. 솔리스 화요일 좋아? 날. 그 안내하시는 그 알바생 여자분이 네. 막 랩하면서 하는 거 네, 있어요. 뭐 앞머리 뭐 찾아요. 뭐 마스카라 떨어져요. 그거 있어요. 남자친구 좋습니다. 네, 여자친구 좋습니다. 맞아요. 전전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남자분이었는데. 아, 그래요? 네, 막 여자분이 해야 노래 되고. 계속 랩하시고 하시더라. 에버랜드 네. 바로 집 옆이잖아요. 뭔가요? 너무 가까워서 옛날에 1년치를 끊은 적이 있거든요. 연애원 와, 정말 지겹더라 가가지고. 주말마다. 네. 아니요, 주중에도 애들이 가고 싶다 하면 가고 이러니까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안 갑니다. 너무 많이 가가지고. 약간 뭐 에버랜드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다 그 다 외우시는 수준. 그렇죠. 진짜 심할 때는 일주일에 3번 간 적도 있거든요. 저녁 때 놀다가 에버랜드나 갈까 이렇게. 실 마실. 야, 에버랜드가 떡볶이나 먹고 오자 이러면서 20분이면 가니까 이야. 슬쩍 나서면 돼요. 떡볶이 메뉴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없어요 이제. 코로나라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거북이의 등에서 봤다고 강력히 근데 주장합니다. 오늘 거북이 얘기가 아닌데 왜 거북이? 왜 거북이 얘기야? 아니야. 왜 오늘 무슨 얘기인데요? 거북이 얘기죠. 저기 남대문 자라탕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난번에 오빠께서 그 우리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전쟁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진짜 재밌게 해주셨고 또 지훈 씨도 흥미있어 하고 해서 2탄 또 갈까? 막 이랬었잖아요. 이순신 때는 거북이지 지금은 거북이 아니잖아요. 이거 이순신 안 관련? 이제 이순신 끝난 거잖아. 이순신. 관련 아니에요? 지난 아니, 시간에 이거- 입고 왔었어야지. 이것도 거북이도 아니야 이거. 거북이 나 표범 같아 누가 봐도. 아니 임진왜란에 포함된 거 임진왜란은 다 이순신 장군이 한 거 아니에요? 임진왜란이 정유재란까지 총 합쳐서 7년인데 네. 이순신 장군이 활약한 거는 앞에 초기 1년 잠깐 그리고 끝에 이렇게 아니 그래서 어쩐지 제가 조금 아까 환복을 하는데 왜 거북이 등까지 옷을 입냐는 요즘도 환복이라는 표현을 써요? 갈아입었으면 유식해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썼어요. 군대 용어인데 그죠? 보통 간호사분들이 그런 말을 쓰시는데 아, 그래요? 왜? 근무하기 전에 저 환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옷 갈아입는다는 뜻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 표현들 좀 늙은 사람이 쓰나? 여콘이란 말 알아요? 알죠. 어떻게 알아? 제가 결혼 늦게 한다고 엄마가 근데 여코는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둘째 반대로? 전 최근에 알았거든요. 아셨어요? 대충만. 오. 둘째가 동생들이 먼저 가는 게 여콘 아니에요? 아니 그걸 내가 누구한테 들었냐면 미국애한테 들었어. 크리스 같은 애한테. 토마스가 이번 주말에 나랑 방송 같이 할까 물어봤더니 형 미안한데 내 주변에 친척이 여콘해서 못하는데 약혼다 약혼. 약혼? 여콘. 여콘. 한국 사람이 여콘을 몰라. 네이버 지식사전 찾아봐. 그랬더니 대단해. 나와 이게. 네, 여콘, 개혼 뭐. 막 걔가 막 일부러 그런 복잡한 단어를 막 쓴다니까요. 한자 영어 다 한자 영어. 맞아. 너 오히려 그 외국인들이 원고 다 어려운 읽고 왔지? 방송인의 이 첫 번째 덕목은 원고 예독 아니겠어? 뭐 이래. 얘도. 덕목 얘도 얘도. 오빠. 아니 우리 제 아는 친구 중에 크리스라고. 너무 웃겨요. 크리스 친구. 존스. 걔가
사자성어를 너무 많이 알아요. 사자성어 와. 책들 갖고 다니면서 외운다니까요. 대박이야, 걔가. 우리도 모르는 것들 많이 알아요. 저도 사자성어 많이 알아요. 누나가? 나-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 양상군자. 말을! 뭐라고요? 양상군자. 지금 사자성어 빨리 얘기해봐요. 사자성어 할 수 있죠. 양상군자. 아, 양상군자가 많아요. 요새 양상군자가. 나라 살림 어렵다 보니까. 좀 백수 이런 건가? 거기서 백수가 왜 나와? 야, 나라 살면 어렵다. 도둑놈을 좋게 말하는 아, 양상의 그걸 군자가 군자라고 있다. 표현해요? 배들보에 군자가 있다고. 아, 조금 다른 거 한 번만 더. 결자해지. 그거는 뭐 문제 읽은 사람이 푼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해결해야 크리스 존슨이 이걸 알아? 아니 걔가 막 이렇게 하고 다닌다니까요. 내가 뭘 물을 쏟고 왔어. 야 네가 좀 치워. 그랬더니 형이 결자해지 해야지. 결자해지요. 예, 그러니까. 확 그냥 그 친구 너무 깜찍해요. 수구초심. 수구 초심? 뭐 처음이겠지. 초심이면. 아닙니다. 아닌가? 밑에 나오고 있어요, 밑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나 퀴즈에서 사자성어 내가 다 맞추는데. 얼마나 바보게요, 다른 애들은. 이래서 절대 평가해야 된다니까 상대 평가하면 안 돼 이거를. 아니 그래서 임진왜란에 대해서 얘기를 저는 그렇죠. 계속 오늘 뭐 표범이니까 호랑이 표범 뭐 이런 것도 임진왜랑 관계가 있겠죠. 뭐 있어. 아니 뭐 조선에 호랑이가 많이 살았으니까. 좋아요. 그렇게 가십시다 그러면. 아니 왜냐면 조선에 호랑이가 일본엔 호랑이가 없었어요. 일본 열도에. 네네네. 그, 정말 한 마리도. 그래 가지고 임진왜란 특히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네. 뭐 했냐면 조선 호랑이들 다 싹 씨를 말려버렸다니까요. 왜? 먼저 어떤 기계 이런 게 싫어서? 아니 자기네들도 호랑이라고 하면 용맹의 상징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일본 옛날 에도 시대 때 이런 데 그린 호랑이 민화 보면은 그냥 개예요, 개. 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근데 직접 보니까 정말 혼돈이 용맹됐어. 다 잡아 씨를 말려야 됐어. 실제로 일제시대 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뭐요? 호랑이를 잡아서 그 가죽을 막 해가지고 그걸 막 찍는 거야. 일본 애들이. 왜? 응? 일본 사냥하러 다니는 거야. 호랑이 사냥해서 가죽 취하고 아마 일본 일제 강점기 때 그때 이제 우리 조선에 있는 한국에 있는 호랑이 거의 다 호랑이들이? 죽은 거야. 네. 왜냐면 호랑이란 것이 우리 한반도에만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만리장성 이남은 그냥 약간 뭐라고 할까 벌판에 산도 없고 약간 덥고 그리고 사막지대다 보니까 호랑이가 있을 수가 없고 없죠. 예. 일본은 당연히 없고 만주 우리나라. 그래서 청나라 때 기록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조선에는 너무 호랑이가 많아가지고 조선인들은 1년의 반은 호랑이 사냥 다니고 나머지 반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람 제사 지낸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 없죠, 지금. 있죠, 서울대공원에. 공원에 있지, 대공원. 동물원 그날 거기 에버랜드에 3마리 4마리 가족 있더라고요. 호랑이 가족. 사파리 갔어요? 사파리도 갔죠. 요즘도 사파리 있어요? 자연농원? 있어요. 자연농원이라니 이러니 오빠. 호랑이와 사자와 싸우면 뭐 이런 거 재밌지 않나요? 사자는 없었어. 아무튼 또 얘기가 또 샜는데 제가 뭐 이제 호랑이 기계 이런 게 뭐 조선에 뭐 어리 좀 담겨 있다고 해서 일본이 그렇게 막 호랑이들을 사냥하고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전투로 이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직 임진왜란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일단 여기서부터 제가 끊어드릴게요. 한산 대첩 지난 시간 했잖아요. 네. 했죠. 한산 대첩에 와키자카 야스하루라는 일본 오사카 출신의 해적이 개 박살이 나버렸어요. 해적.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그 지금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해가지고 한양까지 20일까지 뛰어갔잖아요. 예. 부산포에 부산포에 4월에 상륙해서 한양을 20일 안에 점령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뛰어간 거야 그냥. 어떻게 부산에서? 그러니까 걔네들 목표는 선조 잡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경상도 지역은 다 휩쓸고 올라갔잖아요. 피해를 안 본 것이 충청도와 전라도인데 네.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피해를 안 본 우리 관군들이 모여가지고 한 방에 우리도 한번 전투 한번 해보자 해서 5만 명이 모여요. 조선 관군이. 네. 충청도와 이제 전라도에서 올라온 관군이 5만 명이 모이는데 이 5만 명의 조선 관군이 1,500명의 왜군들한테 박살이 나요. 1,500명. 아니 5만 대 1,500인데 그러니까 많아라니까. 이 1,500명의 그 왜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와키자카 야스하루 이 사람. 네. 이 사람 원래 해적인데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닌 육전에서 1,500명 가지고 5만 명을 이겼잖아요. 자신감 뿜뿜이지.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너 원래 해적질 하는 놈 너 가서 이순신이랑 바다에서 붙어라. 하니까
딱 이 기록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순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너의 무운도 끝이다. 자기 전문 분야로 상대하러 가는 거잖아. 넌 끝났다 이순신. 박살나서 이제 미역만 먹. 한산 대첩이 왜 의미가 있냐면 네. 보급이 끊겼어요. 나고야에서 네. 그 후쿠오카에서 지금 대마도 찍고 부산으로 올라와야 되는 지금 쌀 고항이라고 하죠. 밥이 와야 되는데 이게 보급이 끊겨버렸어. 네. 그럼 일본군은 큰일 난 거예요 지금요. 그치. 먹고 살아야 되기 네. 때문에. 먹어야 그래서 싸우지. 네. 그래서 뭘 하냐면 원래는 북쪽으로 진군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틀어. 왼쪽이군 미안해요. 왼쪽으로 틀어. 그래서 전라도 곡창지대를 우리가 점령해서 조선에서 우리가 쌀, 식량을 보급한다. 이 계획이 세워져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진주성 대첩, 각종 의병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군 막아라. 일본군이 식량 가지러 전라도 곡창지대로 들어오는 거 막아라. 가 이제 의병들이에요. 아. 자, 오늘 그러면 행주 대첩 얘기를 하죠. 3대 대첩인. 네. 자, 진주 대첩, 행주 대첩, 산산 대첩이니 한산 대첩 얘기를 했으니까 행주 대첩부터 말씀을 좀 나눠보죠. 1592년도에 임진에 일어나고 행주 대첩은 1593년 고해 다음에 겨울에 일어났던 전투입니다. 네. 사실은 행주 대첩에서 이 실제로는 사실은 명나라가 응원 오면서 일본군이 밑으로 내려와요. 명나라가 오니까 뭐 그 와중에서 뭐 여러 가지 전투가 있어요. 최초 시작된 거는 일본이 팍 올라갔다가 의주까지 선조가 도망갔다가 이여송 명나라 장군이 와서 다시 내려오죠. 평양에서 한번 붙고 밑으로 내서 다시 서울에 집결합니다. 그 상황에서 행주에서 이제 건율 장군하고 일본하고 붙게 되고 이게 지금 대첩으로 남게 됩니다. 그럼 그 행주가 그 행주 그 상추 농담입니다. 예. 저기 행주 산성 자유로 가다가 일산 쪽으로 행주대교. 가면 네. 근처에. 행주대교 그 지금 앞에 가면 그 보신탕집이라 지금도 네. 그 닭게장 맞아. 백숙 파는 데가 있죠. 있어요. 막국수 네, 팔고 막국수 팔고.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그 네. 행주대첩 행주 산성 거기서 보신탕이랑 막국수 많이 맞아요. 드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거 거기에요. 맞죠? 네. 앞치마 뭐 돌려놓은 아이 거 그건 맞아요? 그게 잘못된 행주치마. 거라니까. 그거 행주치마. 아니에요? 그래서 그 행주인가? 그 행주랑은 같은 거 봐봐요. 같은데 그 행주대첩이 행주 산성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산이 없어요. 어? 행주 산성이라고 하는데 산이 어디? 남한산성은 산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산이 없어.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방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고니시 유키나가가 소서행장이 평양성까지 치고 올라가요. 평양성. 네. 그래서 평양에서 선조한테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날려 놀리면서요. 지금 전하께서 의주까지 가셨는데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됐을까? 더 지금 압록강 넘으면 명나라인데 거기 가서 남의 밥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됐을까? 지금 부산포에서 우리 응원군이 10만 대군이 올라오는데 너 팀은 어디로 튈까? 됐을까? 막 놀려요. 그 상황에서 이제 한산 대첩이 일어나면서 이제 보급로가 끊기고 이제 평양 이북으로 못 올라가는데 방금 아까 그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여송 장군, 명나라 장군이 이끄는 이 명지원군이 내려와요. 그래서 평양에서 일본군을 박살을 내버리는데 풀어줘. 네. 왜냐면 삼국지 초안지 이런 거 다 보면 중국 병법은 뭐냐면 절대로 적을 코너에 몰지 말라 해요.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 문다. 오. 그래서 우리가 더 다치잖아. 그래서 한참 민 다음에 풀어주는 게 중국 전략이거든요. 삼국지도 그렇고. 그래서 왕창 다 죽인 다음에 떨거지들은 풀어줘요. 평양에서 도망가라고. 그때가 겨울이에요. 네. 12월. 7만 명이 얼어 죽었어요. 일본군이. 왜냐면 그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기요 마사가 끌고 왔던 일본군이 대부분 어디 출신이냐면 큐슈 출신이야. 많이 가봤죠? 많이 가봤지? 구주. 아니요. 전 일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안 한다 그래요. 아니요. 콘슈가 이제 본토면 네. 밑에 있는 규슈. 한자는 구주예요. 구주요. 구주가 쓸 거야. 아마 구주. 맞아요. 9개의 주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구주가 될 거예요. 큐슈인데 규슈. 다 여기 출신 병사들이에요. 네. 겨울에도 10도 거의 아열대 지방이야. 평양과 이쪽 북한 이북 지역의 그 맹추위를 처음 느껴본 거예요. 아, 깜짝 놀랐을 거야 아마. 거기 특히 이제 그 규슈에서 올라왔던 일본군 같은 경우는 여름 옷 입고 올라왔거든요. 네. 금방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가 그 대장도 글을 뭐라고 남겨놨냐면
동상이라는 걸 처음 걸려봤다. 손가락이 썩어 나간다. 어. 여기에 겨울철을 그냥 껌으로 씹는 명나라 베이징 출신 병사들이 치고 내려오니까 이게 못하는구나. 영하 10도밖에 안 된다 해 이거잖아요. 막 밀려 내려와. 막 밀려 내려와가지고 벽지에 있잖아요. 네, 화장터 있는데 네. 거기서 두 번째 전투를 붙어요. 명나라군이랑 일본군이랑. 근데 약간 뭐라고 할까 이 명나라군이 일본군을 얕잡아봤어. 평양에서 한번 이겼기 때문에 아유. 저거는 이제 빰이라 해. 했다가 벽제 그 골짜기에서 당해요 명나라군이. 그런 다음에 이제 개성으로 퇴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일본군이 딱 보는 거예요 지금. 이 한양을 우리가 사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있다가 사수는 하긴 해야 되는데 뭔가 신경 쓰이는 데가 저기가 하나 있어요. 한양 외곽에 그 딱 요충지가 하나 있어요. 한강을 타고 들어오다가 네. 거기가 딱 막히면은 보급이 안 끊기는데요. 지금 행주산성. 행주. 그게 행주였구나. 네. 거기에 지금 누가 있냐면 조선군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권율 장군이 전라도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3,000명의 결사대와 함께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명나라군 치기 전에 저 행주산성을 우리 박살내줬어. 아마 그런 것 같아. 아주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명나라 싸운 것보다는 조선군을 너무 쉽게 생각했으니까 확 죽이놓고 다시 전투를 아니면 전열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행주산성을 잡은 것 같아요. 권율 장군은 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조선군이 3,000명이었어요. 네. 그 이치 전투라고 있었거든요. 전주 옆에서. 거기서 데려온 3,000명의 결사대가 있었고 일본군은 3만 명이 가요. 10대 1이야. 네. 너무 쉽게 생각했어 일본군은. 음. 이건 뭐 산성도 아니고 뭐. 근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행주산성 가시면 알겠지만 일반 산성 같은 경우에는 삥 360도 다 포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행주산성은 뒤가 한강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루트는 앞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만 카바치면 돼요. 그러니까 권율 장군이 카바치긴 좀 쉽다, 그죠? 그러니까 네. 권율 장군이 그 지금 딱 보고 지금 3만 명의 일본군이 오고 있는데 우리 다 여기서 죽자. 결사 항전을 하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행주 산성하면 안악내들이 그 행주 치마에 돌 뒤집어 던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구라예요 그거. 그거- 왜 그거는- 그런 그거는 구라가 생겼지? 근데 그걸 그러니까 이겼다는 게 그냥 뭐 정신력의 네.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무기의 측면이 커요. 일본군 조총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때 하는 김하병이 가가지고 뭐 신립 장군 이런 거 절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우리가 화약이 최무선 화약 갖고 왔잖아요. 최무선. 화약 통해서 포가 우리가 되게 발달해 있었거든요. 행주 산성에서 그런 포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진짜 한 군데만 막으면 되니까 여기서 그냥 쏘면 소총은 되네. 개인 학이잖아요. 네. 개인들이 들고 다니면 싸우는 학이. 개인 학이는 우리는 칼 같은 게 개인 학이에요. 창이 개인 학이고. 다만 공용학이라 그래요. 포 같은 거는 여러 부대에서 쓰는 포. 공용학이 우리가 훨씬 발달해 있는 거예요. 개인 학이는 일본 조총이 나을 네, 거고요. 그래서 공용학이를 이용해서 일본군을 격퇴한 겁니다. 맞아요. 행주 치마에 돌 던지가 죽인 아니 수도 봐봐. 있었겠지만 봐봐 그보다는 여긴 3,000명이고 저기 3만 명이에요. 뭔 얘기지? 야 짱돌 던져라. 야 팍! 아! 후퇴됐어. 이거 안 돼. 근데, 아니 안 근데 왜 됐지. 그런 얘기가 나온 이게 거예요? 후대에 꾸며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뭐냐. 방금 우리 박 변호사님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당시 행주산성에서 우리 권율 장군이 썼던 무기가 두 개예요. 승자총통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라고 할까. 일반 총은 아니지만 긴 뭐라고 장총 같은 거예요. 약간 뭐 지금 말하면 박격포 같은 박격포. 그런 느낌? 이거를 수십 개를 묶어 이게요. 네. 이거 여러 개 총을. 아, 불 붙여 쏘면 그 당시에 한꺼번에 나가는구나. 수십 발이 빵 나가. 그게 비격 진천래 이런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오. 지금으로 따지면 비격 진천에도 또 썼는 게 뭐냐면 대형 수류탄이에요. 네. 한 요 정도 지금도 박물관 가면 볼 수 있는데 한 요 정도 크기의 원형 볼링공 만한 공인데 이 안에 수백 개의 그 자탄이라고 해가지고 파편이 박혀있어. 이걸 딱 불 붙인 다음에 던져요. 확. 일본군이 처음 보는 거야. 난다 그래요. 볼링공 됐다. 볼링 300 됐다. 스토라이코. 보고 있다가 빵 터져버리면 주변에 내를 다 직사야. 와. 이런 같은 수많은 화포와 병기를 이용해서 승리한 거라니까요. 예전에 아. 우리 한번 얘기했었죠. 그런 어떤 신기전이라고 그 왕 이름 뭐지? 우리 세종의 아들 문종. 그 되게 그런 거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아, 그 덕후 예, 얘기했을 때. 우리 예전에 그래가지고 욕을 좀 얻어먹었었어요. 네. 그 얘기. 왜 이건 로봇도 그냥 욕하지 마세요. 로켓, 팩트예요. 문종은 로켓 덕후였다니까요. 로켓,
그 로켓 같은 거죠. 로켓고 하여튼 일본군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무기들, 승자통통, 천자총통, 비격진천래, 화차, 신기전 뭐 이런 모든 그런 어떤 공용하기를 이용해서 이겼던 겁니다. 자, 근데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행주산성에서 일본이 개박살이 나버렸어요. 네. 당시 한양에 이제 그 일본군 수뇌부들이 다 모여있던 상태였거든요. 고니시 유키나가 등등등이 회의를 해요. 어떻게 할까? 퇴각할까? 지금 보니까 벽제 전투에서 우리가 어찌다가 이겼지만 일본이 명나라가 다시 쳐들어오면 우린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이 겨울에. 게다가 조선군도 지금 행주산전 봐라. 예전에 어리버리한 그 조선군이 아니다. 얘네들이 협공을 하면 우린 진다. 어떻게 할까? 퇴각하자. 그래가지고 이 한양을 점령한 지 11개월 만에 이 행주산성이 지고 난 다음에 퇴각하기로 결정을 해요. 후퇴하자.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얘기를 해요. 상황이 이런데 우리 도저히 못 싸우겠다고 후퇴 허락 좀 해달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 듣고 있었거든요. 알겠다. 후퇴를 하라. 또 이따 우리 얘기했지만 후퇴는 하되 복수를 하고 후퇴를 하라. 그래서 진주 대첩이 네. 생겨요. 우리 잠깐 지금 얘기 안 했지만 진주 대첩이 이제 3대 대첩이잖아요. 여기서 일본이 박살이 난 적이 있거든요. 네. 후퇴를 하긴 하되 진주를 가버렸어. 약간 옆으로 빠져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에 진주 쪽으로 빠진 다음에 진주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주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죽여라. 말살하고 보라. 근데 사실은 그 백성들을 자주 오다 노부나가도 그렇고 전국시대 때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잖아요. 그 전국시대를 거의 통일할 뻔했던 네. 오다 노부나가가 자주 했던 방법이 뭐냐면 자신을 대항하잖아요. 그냥 그냥 아이, 어른 없이 전원 죽이는 방법들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진주성 전투가 이제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우리가 이겼어요. 1차 전투는 우리가 이겼고 2차 전투이죠. 이건. 2차 전투에 이제 일본군이 10만 대군이 가요. 임진왜란 한 7년 다 통틀어가지고 한 전투에 이 10만 대군이 동원된 건 이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만큼 독이 오른 거예요, 일본 애들이. 10만 대군을 창원에 집결한 다음에 바로 진주에 가가지고 진주성 안에도 우리 6만 대군이 있었거든요, 우리 한군이. 의병도 있었잖아요. 네? 의병하고 같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그 최경회, 뭐 김천일 장군 등등등, 고종우 장군 등등 의병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의병 관군 다 합쳐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순치라고 했다고. 진주와 호남은 이와 인몽 관계다. 진주성이 무너지면 호남 곡창지대다 나가. 여기서 죽자. 그래서 6만 대 10만이 붙었는데 네. 4만이 더 많잖아요. 네. 싹 다 죽어요. 누가요? 순국을 해. 우리 진주성을 그 결사항전하던 우리 관군과 의병들이. 6만이 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제 일본군들이 와라를 몰려 들어가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때요. 네. 싹 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의병장들, 뭐 최병회, 김천일, 뭐 고종호 등등 의병장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장수인데 일본군에게 우리가 포로로 잡힐 수가 없다. 여기서 죽자. 해서 다 일제히 남강에 뛰어들어가서 자결을 해요. 아, 왜 자결해? 근데 그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화 중에 사무라이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다 칼로. 그러니까 뛰어주장 배를 가르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오다 노부나가도 밑에 부하가 배신을 해요. 혼노지의 변 뭐 이런 거지. 네. 그 절에 들어갔다 놀고 있는데 적은 혼노지 안에 있다. 혼노지 그 부하가 가지고 배반 때리는 바람에 결국 그러면 내 같으면 나라면 도망가거나 저런 성격이 같으면 끝까지 숨어있다 죽은 척하거나 아니면 부하한테 네가 왜 그러니 권력 넘겨줄 테니까 봐주라. 한번 뭐 다 해라 니가 해라 와이나 나 필요 없어요. 나가도 그럴 건데. 살려만져. 아 근데 이건 얘는 지가 자결해 버려요. 내실 안에 들어가서 자결해 버리거든요. 자존심이 너무 중요한. 그 일본도 그렇고 아마 그 이후에 전 그런 문화가 우리 한국 조선한테도 좀 저는 왔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배는 안 가르지만 우리 옛날 낙하함 이런 데서 많이 뛰어내리는 경험도 있기 때문에 뛰어내린 경험. 그래서 뛰어내죠. 그 진주성이 지금 옆에 물이 다 있거든요. 남강. 물 옆에 진주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뛰어내 죽었잖아요.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뭐 일단 미안함. 의병장들은 다 그 투신을 했고, 또 이종인이라고 이제 김해 부사가 있었는데 혼자 죽을 수 없다 해서 헤드락을 걸어요. 일본군 두 명 딱 헤드락 딱 걸고 슬래시 뛰어내려. 그건 게 안 네. 그래서 김해 부사 이종인 여기서 죽는다.
나라 됐어 조용히 해 새끼야. 나라 됐어. 그 와중에 그리고 나라됐어. 근데 이제 일본군이 이제 다 죽인 다음에 네. 파티를 열어요. 진주성을 함락시킨 그 파티를 그 파티에 기생들을 부르는데 야, 거기에 이제 주논계라는 여인이 들어와요. 그렇지. 못 맞췄어 못 맞췄어 그분은 일본 또 내려가. 그 이동기인가? 이동기 씨. 예. 그 주논계가 일본 외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하는데 야. 물론 조선왕조실록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뭐 이렇게 반지 끼고 이렇게. 네, 근데 그 야사에는 기록이 돼 있고 특히 일본 측 자료에도 그때 죽었던 일본 장수 이름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실존 인물이 맞아요. 근데 기생으로 그냥 역할만 그랬다는. 근데 기생 제가 복장을 하고 들어간 거죠. 뭐 기생이 맞다 누구 첩이란 얘기 저도 막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첩이 아니라 네. 그 이제 그 다른 의병장의 양녀로 들어갔어. 아 양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쨌든 뭐 그건 실화는 맞는 거죠. 역사적인 역사적인 거죠. 일본 측 자료와 뭐 이 야사를 종합해 보면 사람이- 실존 인물은 맞아요. 근데 다들 대단하시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제 생각인데 이거는 정말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은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예전에 같이 죽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일본하고 그렇게 한 붙으면서 바뀐 것 같아요. 그 잔혹성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 놈들이 막 귀 자르고 이런 코 자르고 이런 짓도 많이 했잖아요. 맞아. 목 자르고 뭐 목을 맨날 댄단 말이야. 그 후로 우리가 좀 많이 바뀌었던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권율 장군들 막 배 가지고 막 이렇게 널어놓고 그래서 권율 장군 너무 화가 나서 응. 일본군들 목 다 베서 앞에 다 심어 그래, 이랬어요. 널어놓고 겁주려고. 그랬다면서요. 예. 이제 따라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 지금 한양에서 이제 후퇴 네. 명령을 받고 이제 진주성 치기 전에 다 도망가잖아요. 네. 도망갈 때 명나라와 일본은 벌써 쇼부란다. 아유, 난다 그래요. 좋아요. 합의. 내고. 뭐, 예전에 한번 시사 프로그램에서 생방송 중에 내가 이 말 한 거야. 쇼부. 그래서 뭐 집권 여당 가지고는 쇼당 쇼부를 치락하지 왜. 명나라와 이제 일본이 이제 그 딜을 한 게 뭐냐면 명나라군도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 남의 나라 전투에 와서 왜 싸워? 명나라 목적은 뭐냐면 우리 집에만 안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조선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돼. 아까 말했던 것 중에 왜 풀어주냐 알아요? 우리 땅이 아니거든. 조선 땅이거든. 우리 땅은 한참 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했어요. 계속 전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었어요. 우리 조선하고 다르죠. 우리 조선은 우리 땅을 침탈하고 우리 국민을 죽인, 우리 백성을 죽인 일본은 한 명의 피라도 빨아먹고 죽여야 된다는 생각인데 명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죠. 맞아요. 빨리 전쟁 끝나 돌아가기 버렸죠. 그렇죠. 또 완전 그래서 다르죠. 일본군이 후퇴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라고 요구했냐면 우리 후퇴 가겠다. 단지 명분이 필요하니까 그 강화사 한 명만 명나라 조정에서 보내달라. 강화사가 뭐냐면 명나라의 고위급 관리 하나 와가지고 같이 배 타고 일본 가가지고 대충 우리 뭐 이렇게 합의 봤다라는 그런 쇼 하려고 명분을 보내달라고 해요. 명나라 입장에서도 뭐 고위급 관리 하나 보내면 되니까 그렇죠. 송응창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와요. 그래서 이 송응창이랑 심유경이라고 당시 이제 명나라 협상가랑 이제 일본군이 후퇴를 해. 근데 권율 장군이 잡아라! 쫓아가서 네. 다 박살내라! 덩이샤! 거기서 스탑하라 해. 그만해. 명나라가 스탑을 시켜요. 그냥 가게 놔둬라. 조선군 절대로 지금 그 후퇴하는 일본군 따라잡지 마라 해. 그리고 또 쇼를 하는 게 뭐냐면 한 대전쯤 지났을 때 이때쯤 출발하라 해. 그래서 거리를 유지하라. 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사 가운데서 가장 웃기는 후퇴에 퇴각을 한 게 일본군들은 놀면서 후퇴가 부산 쪽으로 가는데 가다가 마을 다 불태우고 악공 그다음에 그 노래 잘 부르는 뭐 이 가수들 다 또 도자기 공들이 많이 갔죠. 도공들. 다 납치한 다음에 뭐 했냐면 밤마다 파티했어요. 악공 연주하라 그러고. 게리 모어의 스틸 같은 블루스 한번 쳐봐라. 빠바바바바바 술 먹고 놀고 역사상 가장 회기망측한 후퇴를 한 거라니까요. 그러다가 내려가다가 야 우리 저 또 열받아 됐어. 진주는 한번 박살내고 한다. 이양 가는 거? 그래서 2차 진주 싸움이 있었죠. 그리고 그건 우리가 져버리고 몰살 당한 거죠 사실. 그러면 그 3대 대첩 중에서 이긴 거는 1차 진주성 대첩이요. 네. 1차 진주성 대첩이 이겼었고요. 행주 2차는, 대첩이 있고요. 그리고 한산 대첩. 이게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라고 그게 표현합니다. 세 개 다 이긴 거예요 우리가?
아니, 세계가 대첩은 크게 이겼죠. 이긴 대첩이 크게 이긴 아, 전쟁들. 크게 이긴. 예. 그러니까 진주 1차를 우리 얘기하는데 1차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그 이순신 장군 때문에 지금 그 보급이 끊겨가지고 전라도 곡창지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진주가 어딘 줄 알죠? 진주가 어디쯤에 있냐면 경상남도의 교육 중심 도시이긴 한데 뭐라고 해요? 펄. 아 이거 이놈한테 동대문 짝퉁 같은. 어떻게 알았지? 펄인데 이제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가르는 이 지리산 있잖아요. 지리산 거의 끝자락에 경상도쯤에 있는 게 진주입니다. 네. 그 진주를 넘어서 지리산을 넘어가면 호남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주가 되게 중요한 위치예요. 경상도 가운데서 가장 전라도에 전라도에 가까운 도시예요. 가까운 도시고 되게 이제 그 교통의 요충이기도 하고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진주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진주 목사가 이제 그 여기서 목사는 할렐루야 목사 아니에요. 진주 목사 이름 얘기해줬죠 그럼 그때? 뭐야 목사 뭐지? 이름 저거 했잖아. 시티즌. 아 김시민? 네. 이야! 오, 이거 배우셨다. 퀴즈 나오겠다 이거. 김시민. 김시민 목사가 지키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그 군사 훈련을 시켜요 진주성 안에서. 그리고 그 유승인이라고 경상 우병사라고 이 지원군이 와요. 네. 그 김시민 목사 보고 문 여시오. 우리 관군 지금 지원군이 와서 문 열고 우리를 받아주시오. 안 열어줘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열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면 김시민 목사보다 랭킹이 더 높아요. 그 문 열으라고 하는. 유승인이.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나보다 거기 뭐 계급이 더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지금까지 훈련시켰던 것이 다 흐트러질 수가 있다. 지휘권을 양도할 수. 지휘권을 네. 전넘어가니까. 그래서 넘겨야 되니까. 얘기를 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문을 열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인 그 경상 우병사도 그걸 이해를 해요. 아 맞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다 이게 군권이 흐트러질 수 있다. 여기에 드디어 진주 대첩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밖에 있던 그 유승인 이끌고 왔던 2,000명의 관군은 다 몰살 당해요. 네. 뭐 죽을 수밖에 없겠지. 죽죠. 김시민 목사가 철저하게 방어를 하는데 뭘 하냐면 절대로 근접까지 오기 전까지는 발포하지 말라. 총알을 아껴라. 그러니까 근접까지 그 밖에서 막 그 훈도시 바람에 일본 애들이 논리. 뭐 이게 엉덩이를 뭐 김시민 난 한다고 그래요. 그때도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아 진짜 기록에 나오고 자극하려고. 네. 아 절대 거기 동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열받으니까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저기 이 활과 아까 그 진천래 이 수류탄 사정거리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면 쏘아라. 빵빵빵빵빵. 네. 그리고 일본 애들이 뭘 귀갑차라는 걸 또 준비해요. 귀갑차가 뭐냐면 거북이처럼 생긴 그런 육상용 그 거북선 같은 건데 위에 나무로 만들고 기어가서 성벽까지 성벽 타고 올라가려고. 나무잖아. 못생겼을 것 같아. 네? 못생겼을 것 같아. 아니 그 전투 차량이에요. 공성용 차량. 아무튼 못생겼을 것 같아. 일본에 귀니까. 뭔가 그러니까 위에 떨어지는 불이나 이런 거 막기 위해서 철갑을 하고 이렇게 위에 옷 같은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아니요, 아니요, 그 여러 옆에 명. 사람이 안에 많이 타고 있죠. 타서 가서 네. 이걸 방패 같은 거예요. 방패대 차량이에요. 그렇게 걸어가는 걸 그거 쓰고. 그렇죠. 그 맞으면 죽으니까. 네. 지대로 맞으면 죽으니까. 근데 참 심리전을 잘한 것 같아요. 김시민 목사가. 밤만 되면 성로에서 검은고 연주를 시켰어요. 띠디디디디디 스틸 뭔가 갖다 부르면서. 구슬프게요? 네? 뭔가 구슬프라고?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한테는 힘을 주고 왜군들한테는 그러니까 여유를 부린 거죠. 저 안에서 성로에서 지금 스틸 갖다 불러서 게리무어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향수병 뭐 이런 생기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겨내요.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느 정도냐면 그때 일본군들이 흑성을 쌓아요 밖에. 우리 저기 영화 안시성 똑같이 하려고. 못 넘어가니까. 흑벽을 쌓아가지고 위에서 공격을 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무기 체계는 우리가 월등히 더 우수했다니까. 이쪽은 기껏 해봤자 조총이에요. 이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볼링공 네. 안에 자탄 수백 발 데스. 이거 몇 개만 날려버리면 우리 폭망됐어. 결국에는 이겨서 진주성을 지키고 호남 곡창지대를 지켜내요. 이게 진주 대첩이에요. 비격 진철래 등등 이용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겨냈기 때문에 3대 대첩인데 그게 좀 나중에는 지금 아까 말했던 다시 돌아가면 나중에 2차 대첩에서는 몰살당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비참함을 느꼈던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냐.
결국은 그래서 일본군은 호남 평야로 못 들어갑니다. 결국 밑에는 이순신 때문에 바다로 못 가고 네. 일로 넘어가려니까 진주대첩에서 자기들이 지다 보니까 결국은 다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뭐 김시미 목사의 활약도 뛰어났지만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기 직전까지 7년 동안 계획을 했어요. 조선을 치겠다. 근데 변수 하나를 생각을 못했어. 그게 뭐예요? 의병. 의병. 일본은 없어요. 일본은 의병이 없어요. 의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우리 또 박 변호사님 또 대망 좋아하시죠? 응? 대망? 대망. 크게 망하는 거? 아니 책 그건 폭망이고. 대망. 대망이라는 이거 시청률 폭망하겠다 이거. 대물? 대망? 대물? 대망? 대망 들어봤는데 대망. 대망이라고 그 아까 그 오다 오다 노부나가. 노부나가라고. 예. 일본 책이에요. 책이에요, 책. 아.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유명한 일본이 책. 100년 동안 전국 시대 때 어떻게 전투를 했는지 다 나와 있는데 전투는 무사들만 하는 거로 딱 일본인들은 생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군과 어떤 영주와 또 다른 영주가 붙었다 평양에서 백성들은 도시락 싸들고 올라가서 우리 상관없어요. 구경해요. 왔다 저쪽에서 이긴다 그래서 박수 오샤 절대로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 일반 백성들은 전투에 참여를 못하게 됐어요? 못하는 게 안 하는 걸로. 그게 이제 법칙 비슷하게 됐는데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오다 노부나가가 딱 한쪽에서 반발을 하는 게 있었어요. 게릴라전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그 오다 노부나가 이제 점령하러 갔다가 그때는 아주 화를 냅니다. 승려 집단, 뭐 이상한 종교 집단인데 승려 집단에서 이 게릴라전 군인이 아닌 쪽에서 덤벼드는 걸 제일 싫어했었고 왜냐하면 그게 원칙이 안 맞았으니까 다 죽였습니다. 나중에 이겼을 때는 전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밑에 있던 그 오다 노부나가의 그 부장이 배신 때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 승려 그 불교도였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랑 달라요. 무조건 정규군만 싸우는 거예요. 사무라이 아니면 농민군 두 개예요. 농민이 군대가 되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뭐냐면 일본은 그 이 가문의 업을 네. 한 번 그걸 실시하면은 그 집안은 그것만 해야 돼. 맞아, 그렇죠. 맞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야 이 소밭집이 오대치 소밭집이래. 부럽다. 우리 맞아, 한국에 이런 게 맞아. 없어. 국밥집도 뭐 그런 게 없고 소밭집 하는 사람은 그 소바만 해야 돼 계속. 농민은 농민만 하고. 뭐 이것도 메이지 유신 또 이것 때문에 맞아요. 발생했는데 사무라이 집안은 사무라이만 해야 돼요. 그렇게 네. 그랬어요. 아들도 무조건 사무라이.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건 사무라이들만 하는 거지. 우리 소밭집 사람들은 거기에 끼면 안 돼. 약간 친범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그래서 그죠? 언덕에 올라가서 사무라이끼리 구경했죠. 싸우는 거 구경했다니까요. 오싸 상관없는 홍팀 거예요. 근데 백팀. 그래? 어? 어떤 그냥 그 하나의 직업군으로 본 건가 봐요. 약간 예외가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뭐 제가 기억이 맞으면 농민군을 모집을 했었어요. 농사하던 사람을 실제로 군인으로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전국을 이제 통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원칙은 지킨 거예요. 사무라이의 원칙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사무라이들끼리 싸우고 진 사람은 베고 하고. 아니면 목 베고 뭐 이런 원칙들을 유지를 했던 거죠.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투하는 거 보면 오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전국시대도 보면 많은 전쟁이 1판에 끝나고 한 번 팍 붙고 끝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마. 이런 분위기에서 의병. 의병이라는 건 상상도 상상도 못했는데 전혀 예상을 못했겠죠. 의병 뭐 우리가 이제 곽재우 장군도 얘기하고 무슨 뭐 이 김면 뭐 고경명 등등 장군들 이 특히 승병들 조선은 유교 국가잖아요. 네. 불교를 탄압했다고. 불교를 탄압했는데도 승려들이 들고 나가지고 자기를 탄압했던 승려들의 무기가 뭐인 줄 알아요? 낫. 나 평생 절에서 이 잡초 패던 와. 기술 가지고 이걸 그어버린 거냐. 나와 있어걸요. 찍고 칵. 진짜. 변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당한 만큼. 근데 그런 그 의병을 생각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일본에서.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거네요. 의병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이겼던 게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랑 두 번째가 의병들. 그렇지.
근데 그 의병들이 따로 훈련 같은 거 받았었어요? 훈련 안 받았고 네. 뭐 이 곽재우 장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군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학자예요. 근데 어떻게 잘 싸워? 학자인데 어느 정도 학자였냐면 과거에 급제를 해요. 네. 2등으로 급제를 했는데 이 답안지를 보니까 당시 왕이 선조잖아요. 그 찌질이 네. 선조 욕을 했네 답안지에. 그래서 선조가 딱 보고 빡쳐가지고 과거 합격을 취소해버려요. 어머. 곽재우를. 치사해. 그래가지고 아 이것이 내 그 학문의 여기가 끝인가 보다 해서 고향인 의령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냥 숨어서 그냥 책만 보고 있다가 왜군이 쳐들어왔다는 소리 듣고 가산 다 팔아버리고 일주일 만에 다 팔아버리고 동네에 있는 사람 다 모시오. 내가 다 월급 주겠어. 의병을 만드는 그런 분이라니까. 진짜 제일 홍희 존경스러운 홍희 장군. 그런 빨간색 또리 장군이 아니라. 홍희 홍희 장군이 곽재우. 빨간색 옷을 오, 입었고 예, 항상 예, 들어봤어요. 빨간 전투복. 맞아. 홍희 백마를 타고 홍희 장군이었다 하더라고요. 예. 진짜 멋있다. 그걸 말하는 우리들도 멋있지 않아요? 아, 물론 뭐 두 분은 제가 늘 기본 그러니까 베이직. 일본은 일본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특이하게 정상적인 전투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을 공격하면 성을 이기면 그 성주는 나와서 죽든지 항복하든지 자결하든지 그렇게 생각해왔고 실제로 전국 시대도 대부분 그렇게 전투를 했었어요. 한 군데 모여가지고 어떤 풀숲에서 모이든 평야에서 모이든 한판 되게 시계 붙든지 붙을 진놈들을 그냥 항복하고. 근데 뭐 계속 얘기하지만 오다 노부나가가 하여튼 그런 다른 식의 방식들을 지도 그러면서 지는 습격 같은 걸 거의 처음 했거든요. 막 그게 전투가 오케이 하자마 전투인가? 자기가 침공당했을 때 그때 습격으로 이게 울지 마, 울지 마. 너무 흥분하셨다. 울지 마. 혹시 오다 노부나가의 후손이 아니신가? 일본 놈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의병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까 그런 홍희 장군처럼 사실 뭐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는 그 마음도 저는 사실 상상도 좀 안 아니 되고. 김면 장군이라고 또 있어. 이분도 그 남명 조식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성리학자인데 그 밑에서 공부하신 학자예요. 근데 그 김면 선생도 네. 일본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 듣고 재산을 다 팔아요. 만석군이었어. 다 팔고 어느 정도였냐면 만석군 정말 재벌이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처자식은 구걸을 하고 다녔어요. 이 김면 선생. 그리고 전쟁 시작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갑옷을 벗은 적이 없어. 김면 장군. 네. 김면 선생이. 김면. 근데 너무 자기를 안 돌보고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병에 들어가지고 컥 쓰러져 죽는데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유언이 이거였다니까요. 나라가 있는 줄 알았지만 내 스스로가 있는 건 몰랐다. 날 안 돌봤다 이거예요. 돌아갔어요. 밖에서. 네. 야전 막사에서. 의병 활동이 없었으면은 대단하셨구나. 안 됐죠. 네. 불가능했죠. 우리나라가 졌죠. 와. 졌다고 봐야죠. 곽재우가 이 홍희 장군으로도 유명하지만 뭐가 있냐면 그 분신술을 썼어요. 분신술이요?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이 빨간 옷을 입은 애들 여러 명 놔두고 아, 나 골라봐, 나 찾아봐. 아니 그게 아니라 일부러 그랬다니까. 숲속에 팍 들어갔는데 빨간 옷 입고 말 타고 바로 들어가자마자 산속에서 팍 나와. 어머, 일부러 그랬다니까. 머리 너무 좋아. 그 일본군들이 봤을 때 누가 홍희 장군이야? 이렇게. 귀신 됐어. 그래서 분신술을 쓴다는 말. 그래서 제발 곽재우는 만나지 않게 도와주소. 그러니까 일부러 눈에 띄게 이제 빨간 옷 입고 있으니까 홍희 장군 해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빨간 옷 입은 사람 다 홍희 장군 곽재우로 착각을 하게 해서 계속 그렇게 했던 거죠. 되게 똑똑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근데 선조는 이제 질투가 나는 거예요. 걔요. 잘 나가니까 네. 백성들이 곽재우 하니까 하니까, 잡아들여요. 그러니까 의병장들도 다 많이 잡아들여요. 아, 못났다 진짜. 네? 못났어. 특히 이 김덕령 장군이라고 우리 또 집안 어르신 방송김 씨 김덕령 장군이라고 네. 이건 일본칙 기록이에요. 일본칙 기록 보면 일본군 진지 안에서 맨손으로 호랑이를 2마리를 때려잡았어. 뿌아! 뿌아! 와, 진짜 힘 좋으시. 와, 남는 고양이 아닐까? 호랑이는 정말. 와, 검은 고양이네! 아 맞다. 완전 농담입니다. 일본군들은 호랑이 못 봤으니까 살쾡이 정도 그게 점점점 불어나면서 호랑이가 됐다는. 어쨌든 김덕령 장군도 굉장히 그냥 정말 힘이 좋으신 그런 장군이었는데 네. 선조가 모함을 해가지고 끌려가서 고문당한 다음에 옥살을 하세요.
김덕령 장군이 죽었다. 선조가 죽였다. 라는 말 듣고 난 다음부터는 의병이 한 명도 안 모여요. 어차피 의병 이렇게 봤자 다 죽이는 조정에서 우리를 죽인다. 그래, 그럼 누가 싸워? 나 같아도 그러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의병이 안 모인다니까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고마움도 모르고. 근데 선조 욕 한번 해봐요. 저똑 일본말 하세요. 아니 야 전주시 정치에서도 연락 온 내용 증명 뭐 없나 이거. 상관없어요.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고마움도 모르고. 근데 오늘 저는 뭐 이제 제가 사실 착각을 해가지고 뭐 계속 이순신 장군이 싸운 그 대첩인 줄 알았어요. 이 모두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옷 입고 왔지만 거북이. 네, 다른 거보다 진짜 호랑이라고 하면 돼, 호랑이. 지금 들은 의병 얘기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 정신을 좀 우리도 이어받았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그렇게 애국심 투철해서 내가 나라를 지키고 싸우고 이런 건 상상도 못해요. 아니, 지금. 미스터 션샤인 보면 의병들 그 활약상 나오잖아요. 구한말 가려봐봐, 의병들. 가려봐봐. 또 가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 아, 진짜 그 정신을 좀 이어받아서 우리도 작은 거라도 좀 애국하는 일을 찾아봐야 그렇죠. 되지 자, 않나. 이거 소니 말고 삼성. 또 뭐지 캐논. 막 여기 온 게 다 또. 에이 이런 거 써줘도 돼요. 뭐 일본 그러세요? 약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애들은. 우리가 좀 일본보다 더 낫잖아. 훨씬 나은 그러니까 미제가. 어쩐지 사운드가 안 좋아 이거.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다시 와서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